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영어 알파벳에 대한 읽기와 각각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가 우리말에 없을 때는 추가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정상적인 발음 그리고 원래 표준 발음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각각의 글자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글자 A입니다. 영어를 흔히 알파벳이라고 표현하는 그 근거가 되는 글자 중에 하나죠. 지금이야 영어에서는 A라고 표현하지만 이 기호, 이렇게 써 있는 이 기호를 나라별로 언어권에 달라서 다르게 읽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 글자를 우리가 알파라고 읽었던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읽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이 알파벳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R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로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R로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겼던 것이죠. 이렇게 같은 기호를 놓고 서로 다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영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기호를 다르게 읽기도 합니다. 기호를 써놨지만 나라별로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영어에서는 A로 읽습니다. 자, A로 읽고요. 글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입니다. 알파벳의 두 번째 베타라고 발음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벳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alphabet이라는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미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발음을 미라고 했는데 약간 우리말 비하고는 좀 다르지요. 영어에 이 미로 되어 있는 글자, 오른쪽에 배불뚝이 모양의 이런 모양의 글자를 우리가 미라고 하는데 우리말 비읍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우리말 비읍은 영어하고 다르게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영어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예요. 목젖이 울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불고기를 선보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불고기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불고기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불고기 뭔가 기름지면서 느끼하면서 그런 느낌. 그 소리가 바로 목젖이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로 인식한다면 그 소리가 목젖이 울리는 소리. 이 소리는 알파벳 저 뒤쪽에 가면 V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B 이 소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말에 비슷한 비읍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다음 알파벳입니다. C에 해당하죠. C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훈민정음 표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도 가능하죠. 영어에서는 이런 글자를 소리 낼 수도 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으 발음이 없는 데다가 의 발음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런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C라는 소리죠. C. 자, 다음 글자 D에 해당합니다. 이 D도 앞에서 말씀드린 B하고 같이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목젖이 울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상당히 어렵지만 다람쥐 이런 식으로요. 목젖이 좀 울리게 소리를 일부러 내보시면 좀 비슷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D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우리말의 디귿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D에 해당되지만 목젖이 울린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E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E라는 글자는 모음입니다.
맨 앞에 나온 A하고 같이 E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알파벳은 이 E가 다양하게 소리가 납니다. E로도 나고 E로도 나고 O로도 나는. 글자는 이거지만 소리는 다르게 읽는다는 거. 제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의 알파벳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면 자신감 가지고 이 글자들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와 같은 뛰어난 문자 표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소리를 소리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발음 기호가 있어야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알파벳 A, E 이런 모음들이 해당됩니다. E에 해당하는 글자 눈으로 익히세요. 자, E, 대문자와 소문자입니다. 우리가 대문자는 문장의 시작이나 이름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죠. 대문자를 영어로는 capital lett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 물론 소문자의 글자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지요. 앞에서도 엄밀하게는 우리말하고 같지 않지만 이제 이 소리만큼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발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영상에서 이 F소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F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느냐? 이런 소리가 있답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여러분들은 내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전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비슷한 소리가 바로 이 단소를 내려고 할 때 단소 연주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좀 비슷하게 어쨌건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윗니 이렇게 바람 넣고 하는 그 과정. 자, 그 소리처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세요. 많이 물면 아파요. 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자, 이 소리를 어떻게 낼까요? F, F. 어렵죠. 자, 이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F 소리 낼 때 옛날 유행하던 유치원 노래가 있죠. 아빠가 출근할 때 스스스. 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스스스. F, F. 그래서 이 소리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히읗으로 소리 내기도 합니다. 에후라고요. 또 그 후에 피읍으로 바꿔가지고 F라고 소리 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F. 자, 이 소리를 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습니다. 다음. 이 G로 되어 있는데 이 G 이러지 마시고요. 위 부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G로 읽기도 하지만 G에 가까운 소리죠. G. G의 위 부분을 짧게. 그래서 G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 소리를 읽을 때, 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알파벳 Z라는 소리, 이것과 구별되는 소리 내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G라고 표현하는 소리,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G로 읽고요. 다음, 대문자와 소문자. 이 H에 해당하는 소리죠. 자, H.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 G 발음은 좀 약하게 흘리듯이 소리 내면 됩니다. 이 소리는 어려움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소리 같은 경우 잘 내죠. H.
소리는 특히 이 소리가 히읗이라는 소리로 대부분 나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는 이 소리를 만약에 히읗을 내라 그러면 쉽게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에 해당하는 거죠. I. 대문자에서는 이 작대기만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문자로 썼을 때 그 다음에 소문자. 소문자는 열쇠고리처럼 참 모양이 생겼죠. 자, 그래서 I에 해당하는 소리고요. 이 역시 모음입니다. 모음이기 때문에 이 모음이라는 거는 입의 마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 구조에서 어디 거슬리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쭉쭉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엉망진창, 그래서 이로도 읽고 I로도 읽고 어로도 읽고 그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알파벳을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계입니다. 알파벳이 가진 글자의 한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는 발음 기호를 써놔야만이 어떻게 읽는지 그나마 감을 잡는 이런 글자 체계라는 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구조에서는 저렇게 황당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알파벳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J입니다. 제 이름에서도 이 J에 해당하는 뭐 지읒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J,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지금은 흘러간 노래지만 그 J에게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 이름 부르냐고, 네 이름을 왜 저 여자가 불러? 뭐 이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자, J, 이런 노래도 있었다. J에게라는 이 J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K죠. K. 이 K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자꾸 읒 뒤집어 놨나요? 자, 요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으자 뒤집어 놨나요? 이 글자 모양 K죠. K로 읽습니다. 다음 L입니다. 이 L에 대해서는 조금 긴 설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L로 읽지만 사실은 이 L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실제 단어에서 볼 때는 두 개의 리을로 이해하시라는 거.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파벳만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이 단어에 사용될 때 이 L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우리말 리을 두 개다. 이게 어디에 오건 리을 두 개. 우리말 쌍기역이나 쌍디귿처럼 쌍리을이라는 글자가 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시하는 다른 동영상 보실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L로 글자 하나로 되어 있지만 두 개의 소리가 납니다. 현재 알파벳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이 L이라는 글자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는 X라는 글자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L이고요. 다음이 M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말 미음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소리 중에 하나죠. M. 다음,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N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니은과 거의 비슷한 소리로,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똑같죠. 자, 우리말 니은처럼 목젖이 울리고 그렇게 나는 소리입니다. N. 그 다음이 O. 이제 또 다른 모음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 모음은 O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O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역시
실제 단어에서는 발음이 또 엉망진창이 되죠. 오로도 나고 어로도 나고 이로도 나고 다양한 소리로 글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읽는다고 생각해서 단어에서도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되는 훈민정음 표기를 물려받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저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피로 읽습니다. 이 소리도 역시 우리말 피읍과 같습니다. 입술을 사용해서 읽고요. 입술을 한 번에 폭발시켜서 읽습니다. 피 이렇게요. 다음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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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어느 걸로 읽어도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힘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소리들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죠. 자, Q, Q 이렇게요. 다음이 R. 이 R이라는 소리는 받침으로 제가 리을을 표기했지만 이 발음이 구별되는 R 이런 건 아니고 R 이런 식으로요. 흘림을 가진 소리입니다. 특히 이 R을 실제 단어에서는 리을로 생각하시는데 리을이 아니라 우리말에 로나 루가 섞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고요. 한국인들한테는 이 단어가 자동적으로 리을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R, R 됐죠? 다음이 S. 제가 받침의 시옷을 표기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로 우리가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표기하면 적합한데 일본인들은 그러한 받침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뒤로 빼서 을을 넣은 모음, 그래서 S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 소리는 S, 이 흘리는 소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한글과 같이 앳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시옷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S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저는 모든 영어 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T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T, T, 우리말 티읕과 같고요. 또 그 소리 원칙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모음입니다. U, U, U. 자, 이 역시 단어에서는 어로도 나기도 하고 우로도 나기도 하고 다양한 소리로 변환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U. 다음이 우리말에 없는 또 다른 소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영어의 F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F 소리하고 소리를 내는 방법은 같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영어 발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젖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어에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 여기 V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 발음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를 V, 일본인들이 읽는 발음을 가져와서 흉내내고 있죠. V.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B. 여러 가지 소리로 내고 있죠. 저는 그래서 훈민정음 장제 당시의 글자, 이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쳤고요.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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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제대로 내신다면 지금까지 몇 년을 배운 영어 발음보다도 좋은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의하는가? 일본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V도 아니고 V라는 소리, V, V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달라진 발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름이 가장 헷갈리는 소리죠. 글자 모양만 보면 더블 V, 즉 V자를 두 개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글자를 가져온 것은 모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U자로 읽었던 것입니다. 모음하고 자음의 중간 정도의 소리예요. 이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였던 거죠. 알파벳에 가장 늦게 들어온 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W로,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은 V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U자 두 개였기 때문에 W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U자가 더블, 두 개다 라는 뜻입니다. V로 글자 모양으로는 완벽하게 V, 더블 V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재 영어 알파벳은 W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앞에서 L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기호 하나가 두 개의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X, 이 발음이죠. X, 크스라는 발음을 제가 받침에 동시에 표기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 방식입니다. 이 발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 일정한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의 호흡이 한 번에 끝나게 되는데 X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X 이렇게요. 그런데 이 글자 표기를 일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글자를 에키스라고 읽죠. 에키스, 에크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의 호흡을 줍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한다면 한 번의 호흡으로 여러분들 소리 낼 수 있습니다. X. 우리가 흔히 에키스, 에키스 하는 발음이 바로 이 발음입니다. X. 자, 글자 하나지만 두 개의 소리, 키읔과 시옷이 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 Y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Y. 이 글자는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서 읽듯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에 왔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지요.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드디어 나왔던 거죠. 이 글자를 일본인들은 Z라고 읽죠. 혹은 제드, 제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음을 흉내내서 Z 혹은 Z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소리는 현재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 세모 모양으로 보이죠? 이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던 글자고요. 이 소리는 바로 영어의 Z. 자, 이 소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Z라고 읽는 겁니다. 역시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말 지읒에다가 목젖 울리게 여러분들이 소리 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는 한국인들이 한 번만 소리를 내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낼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Z.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알파벳 C도 연결해서 아저씨, 아저씨 흉내 내고 계세요? 자, 아저씨, 자기야, 저거. 자, 아저씨 이 소리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일본인들을 흉내낸 Z라든가 Z도, Z 이런 게 아니라 Z 소리. 오늘날 MZ의 Z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G 이 글자와 그 발음을 혼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G는 우리말 지읒과 유사하지만 이 Z는 분명히 다른 소리라는 걸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Z, 다른 소리지요. 자, 이제 알파벳은 끝났고요. 우리 말을
가지고서 영어 발음을 이해할 때 어려운 소리입니다. 혼란을 가져오는 두 개의 소리의 쌍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P로 되어 있는 거, 이 P는 우리말 피읍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의 F, 이 소리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윗니로 아랫입을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옆에 피읍에서처럼 fear, fear 이런 소리로 연습을 해보라고 제가 두 개의 표기를 가져와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ear, 이 소리를 연습해 보시면 영어의 F 소리와 P 소리를 구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영어의 V와 B에 해당하는 소리죠. 이 두 개의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한국인들이 구별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의 V에 해당하는 소리,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목조 돌린다.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발음 잘하는 경우 생길 것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계속해서 목젖을 울리게 이런 소리를 내보시면 됩니다. 이 소리를 구별하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정확한 외국어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또한 영어에서 알파벳에는 독립되어서 사용되지 않지만 TH 발음이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알파벳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소리, 번데기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시옷, 시옷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내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고 발음하는 또 다른 발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리 역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이제는 목젖까지 울려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TH에서 디귿으로 이해되는 소리이기도 하죠. 이 소리입니다. 양니 사이에 혀를 놓고 목젖 울리게 하는 복잡한 소리에 해당됩니다. 이 소리도 영어 발음을 익힐 때 상당히 중요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앞에서 했던 지읒과 지읒 구별하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해낸다면 아자씨와 같은 그런 발음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와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발음하라고 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달라질 것이고 명확히 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